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들에 이어 비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양인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인을 알고 있으면 비인은 거의 공짜로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인을 충하는 자가 곧 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비인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양인을 뭔가 살상력을 가진 파워풀한 인자로서 써먹을 수 있다고 했죠. 자, 비인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 때 뭔가 자기 삶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인입니다. 참고로 이 비인은 어떠한 상태냐면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는 겁니다. 양인은 내 기운이 가장 강한 상태였죠. 그러면 그 반대의 개념이니까 최고로 위축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간의 경우에는 보통 12운성상 태지에 임하게 되고 음간의 경우에는 묘지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굉장히 이제 갑갑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죠. 무덤에 들어갔다든지 그 다음에 잉태만 되어 있지 아직 뱃속에서 길러지지도 않은 상태가 바로 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지 다음이죠.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활동적으로 크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안으로 칼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양인은 큰 칼을 자기가 휘두른다고 한다면 비인은 안으로 마음속에 품고, 즉 길떠나는 은장도를 품고 내가 마음속으로 칼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칼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힘이 뭐냐면 이를 악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독한 기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뭔가 하나 독하면 잘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비인도 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무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양인은 뭔가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비인은 섬세하고 정밀한 기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꾀돌이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라고 한다면 양인을 가진 사람과 비인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양인은 큰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의사가 많을 것이고 비인을 한다면 섬세한 기술을 다루는 그런 분야의 의사들이 많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각 천간의 이 양인은 앞 시간에 알아보았고 그 충하는 자가 비인이 되므로 비인은 갑의 경우 양인이 묘가 되므로 묘를 충하는 자는 유가 됩니다. 충이라는 것은 정반대편에 있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의 제일 반대편에는 유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이 있다면 즉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묘와 유가 됩니다. 이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갑이 묘에서 양인이었을 때 갑은 유에서 비인이 됩니다. 즉 또 12운상상 태지가 되죠. 자, 을은 진에서 양인이었는데 진을 충하는 자는 뭐냐면 술입니다. 따라서 술이 비인이 되고 병은 이 방법과 마찬가지로 오에서 양인이 되니 그 정반대편인 쥐자자가 비인이 됩니다. 정은 양미자가 양인이 되는데 그 정반대쪽은 소축자가 되므로 축이 비인이 됩니다. 무기는 병정과 같이 운기를 논해서 오와 미가 양인들이 되는데 그러면 무는 자가 비인이 될 것이고 기는 축이 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과 신은 경은 유에서 양인이고 신은 술에서 양인입니다. 자, 거기에 충하는 자는 경은 묘에서 양인이 되고 신은 진에서 양인이 됩니다. 자, 임과 개는 임은 자에서 양인이 되고 거기에 충하는 자인 우가 비인이 되고 개는 축에서 양인이 되고 거기에 충하는 자인 미가 비인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인의 기본적인 뜻과
현대에서는 독하게 뭔가 나의 삶을 이제 더 개척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쓴다는 것을 배웠고, 다음 시간부터는 갑의 비인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을 넘어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